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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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뚝 부러지는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의원. 예. 진실은 결국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김경수 지사가 오늘 마지막 말미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 처음 한 언론에서 이 문제를 보도했을 때 악의적인 보도 등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렬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결국 돌고 돌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진실이 드러나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결국은 그 당시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드루킹의 무자비한 댓글 조작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사건 이면에 그럼 과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터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적 여론들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고요. 이제 물론 이게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거고, 어쨌든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판결이 이렇게 난 이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일들이 어쨌든 댓글 조작이, 물론 김경수 지사는 본인은 이제 개입을 안 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드루킹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런 댓글 조작은 사라져야 된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선거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좀 깨끗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재판 5분 전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내일 올림픽 대표팀 축구팀의 김학범호가 뉴질랜드하고 첫 경기를 치릅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조건 승리하는, 국민께 좋은 결과를, 지금 너무 더운데 시원한 뉴스들,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좀 국민들 속 시원하게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합니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끝장 토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대담이더라고요. 대담. 그러니까요. 그리고 양당 대표가 나와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덕담들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대표 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대선 주자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두 대표가 다 성공적으로 뭔가 본인에 대한 지도부의 리더십들을 보이고 싶은 의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의 토론은 서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라 격려하고 덕담하는 그런 화합의 잔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막 광고 홍보하고 이런 거보다는 너무 좀 싱거웠다 표현할까요?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합의한 건 그런 거예요. 소비 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은 좀 줄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캐시백 같은 게 그런 형태라고 보거든요. 캐시백 같은 건 좀 줄여야 된다. 그걸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그거 하자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거 좀 줄이고 재난지원금을 좀 평등하게 나눠주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일치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봐서 좀 잘 진행돼서 빠른 시간 안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때려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어떻습니까? 당명만 빼고 모든 걸 바꾸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들로 혁신적인 내용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뼈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옹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고받다 보니까 뭔가 날카롭게 서로를 향한 이런 대결적인 모습들이 잘 보이지는 않았던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어디 지역을 가면서 계속 화제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구에 가서는 굉장히 또 큰 논란에 휩싸였는데 120시간 노동, 이거는 또 그 단어만 볼 얘기는 아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아쉽죠. 그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도 본인의 발언이 아니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전했던 내용들인데, 송영길 대표가 최근에 억가라고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억지로 비판한다는 말의 줄임말. 이걸 이준석 대표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이번 7월부터는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이 중소기업들 갖고 있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이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걸 딱 120시간 따갖고서는
옛날 얘기들까지 끌어가고 얘기하는 건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여러 가지로 이걸 좀 넘어가 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놀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하면 아니고. 일주일 동안 120시간 열심히 게임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쉬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일주일 동안 120시간 어떻게 일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5일을 일하면 24시간이고 한숨도 못 자고요. 6일을 일하면 20시간이고 7일을 일하면 17시간이에요.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리 게임 업체라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게임 개발을 해서 120시간을 일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게임 업체에서 들었다 하더라도 풀어서 설명해야 되고 자신의 입장을 담아 설명해야 되는데 그 120시간을 그대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병민 의원 이 얘기를 여당 후보가 하면 언론에서 똑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죠. 그죠? 그래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요. 똑같이 비판했을 거예요. 그죠? 글쎄 이게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예. 120시간을 뽑아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고 언론에서 지금 아마 포털에 일론 머스크 120시간을 검색해 보면 일론 머스크가 내가 한 주에 120시간씩 일할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저도 120시간 더 일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우슈비츠 나오고 아우지 나오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됐던 거에 대해서 윤 총장도 그런 발언은 아니었을 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제 하루 종일 SNS에 엄청나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네. 과거에 있었던 4.7 보궐선거에 오세훈의 부의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부의 논란 나왔을 때 와 선거 끝났다 망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내용을 또 굉장히 위트 있게 승화시키면서 쫙 선거를 반전을 갖고 왔잖아요. 윤 전 총장이 내가 들었던 얘기지만 오해가 있었다면 미안하다 하고 대신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제대로 얘기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성과를 냈는가 얘기하면 어떨까. 김병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죠?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김병민 의원이 열심히 방어를 했지만 120시간 문제는 본인이 했던 말이고 그 말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는 검증받아야 되고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예전에는 오세훈 전 시장 지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선거 때 넘어간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노동계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당장 지금 현재 노조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택배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 반대 성명도 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검증이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의 실수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선 후보한테 치명적인 거예요. 본인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주고 제대로 노동의식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법이라는 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서 그 구제받기 위해서 최소한도 그 인권 뭘 존중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넓혀놓으면 이 부분은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3982님께서 윤석열 후보 인터뷰 누구랑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좀 반말이 일상적인 것 같아 화나기도 합니다. 인터뷰 자세도 대통령 후보자 모습으로는 좀 실망이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그 캠프에서 이렇게 조금 다듬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태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윤 전 총장이 처음 정치 출마 선언했을 때도 도리도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고쳐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편안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투 습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도 조금 전에 청취자 얘기 주셨던 것처럼 듣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고쳐야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대신 이 말이 또 너무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께 친화적인 느낌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절을 잘하는 게 정치인 특히 대권 주자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계속 우리가 앞으로 또 밀란 얘기도 또 나왔잖아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대선 후보는 본인이 어디 가서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게 모두 다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어떤 파장이 올까 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막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현재 말하는 거나 태도가 정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조언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김병민 같은 사람을 좀 불러서 조언도 듣고 이러면서 좀 바꿔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 김병민만한 사람이 없는데 없어요. 왜 연락 왔습니까? 저는 주진우 라이브에 집중하기 시간적으로 연락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런 전화가 안 올까요? 박영주님께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면 잠 안 자고 열일 하시겠네요. 이렇게 또 보시는 좋은 분도 얘기네. 있네요. 120시간. 비꼬는 겁니다. 그런가요? 이슈 티키타카는 잠시 후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년 전 태훈이는 삼형제 중 막내로 모두의 기대와 축하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두 형이 그랬듯 태훈이도 그저 건강하게 세상과 마주하기만을 바랐는데요. 현실은 그 바람과 달랐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한쪽 귀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태훈이는 안면 외소증과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발달장애까지 겹치면서 가족들의 절망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인 동생에게 부모님의 사랑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두 형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방황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5 식구가 마음 편히 웃어볼 수 있을까요? 끝이 없는 터널을 헤매는 태훈이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대서인 내일도 폭염이 고스란히 전해질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걷히면서 볕은 더욱 강해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올라 북춘천의 경우 36.1도까지 오르고 서울은 35.3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우선 예상되는 내일 아침 최저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과 인천, 제주와 독도가 26도, 부산 25도, 열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대전, 대구, 울산도 24도 안팎으로 열대와 못지않은 무더운 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과 청주, 춘천, 광주 등은 36도, 고양과 화천, 양구 등은 37도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저녁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강원 영동 지방과 경상북도 동해안, 제주도 지방에 구름량이 많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제주도 지방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4.7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하나 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가 35.8도까지 올랐고 춘천 35.7도, 광주 35.1도, 서울 35도 등 서쪽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고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과 무관하다는 김 지사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탄소년단을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BTS는 오는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세계 청년들을 향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장을 반박해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에게 주의를 당부하자 중국이 외교관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이어갑니다. 8748님께서 원래 검찰 출신들은 사람 불러다 윽박지르는 일 평생 해왔기 때문에 태도 말하는 게 정제돼서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합니다. 8588님은 전후 내용상 별 문제없는 발언 침소 봉대하면서 깎아내린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4463님께서 티키타카 우리 애들한테 가끔 들려줍니다. 김병민 의원 그리고 언변을 느끼라고요. 정말 존경합니다. 김병민 지금 선호도 계속 올라갑니다. 왜 대권 캠프에서는 부르지 않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약간 이재명은 조금 버티는데 윤석열의 하락세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 이낙연의 상승세도 보이고요. 하태경 안 핫합니다. 어찌 보시는지요, 김병민 의원. 여기에 빠져 있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갑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고 했던 이낙연 후보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사람들은 여기에 반비례해서 빠지죠. 네.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대표의 상승세에 비해서 지금 약간 주목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고 사람들이 박수치니까 관심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대립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정부를 얘기했던 게 이재명 후보거든요. 이런 측면이랑 문재인 정부랑 가장 강력한 대립각을 세워왔던 게 윤석열 전 총장 아닙니까? 정부의 실망에서 빠졌던 나름대로 지지표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상승과 함께 또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일부 흘러가는 모습도 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썼어요. 한국일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훨씬 많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거죠. 네. 이 운동장이 평평해졌다는 겁니다. 네. 4.7 보궐선거 이후와 지금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는 구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이를 지금 가장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건 국민의힘의 지도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로 이 구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너무 윤 전 총장한테 기대고 있는 게 많아요. 네. 같이 무너지잖아요. 같이. 네. 그러니까 자각론을 열심히 해야 돼요. 윤 전 총장 어차피 밖에 있을 거고요.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너무 윤 전 총장만 의지하고 계속 보호하면서 밀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지금 동반 하락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지지율이.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둬야 돼요. 어차피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에요. 윤 전 총장은 밖에 있는 후보인 거지. 그러면 자체적으로 후보를 길러낼 수 있는 털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도 개발을 해야 된다.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윤 전 총장만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무너지면 어떡할 거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입당할 때까지는 자각론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예컨대 지난번에 얘기 나왔듯이 통일부 여가부 폐지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국민한테 엄청난 실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헛발질 소위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가부 폐지 거기다가 여성들 임신 출산하면 군대 빼주겠다. 하태경 의원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네. 여성들이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대선 주자니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의 공약들을 바탕으로 경쟁을 하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당선이 된 대통령 후보가 인수위를 거치면서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당대표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당의 입장과 당론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게 되고 네.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입장과 대립각이 쓸 수밖에 없게 되죠.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사건 두고서는 피해 호소인 등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여가부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대통령 주자들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조연으로 좀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전체적인 파이를 높이는지 키우는지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야권 진영 전체에 대해서 이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줄어드는 건지 이거를 먼저 봐야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선 주자들이 나가서 적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당의 입장은 가능한 한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앞서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본인이 플레이어 역할을 하려고 해요. 그게 저는 한 가지 또 문제라고 생각해요. 당대표는 대선 관리 잘하고 대선 후보들이 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도리어 더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어찌 보면 대선 후보들이 클 수 있는 부분을 막고 있는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표는 대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너무 본인이 대선 후보처럼 움직이다 보면 다른 대선 후보가 뜰 수 있는 것들을 가로막을 수 있는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7617님께서 국힘은 이제 플랫폼 정당으로 가는 건가요? 확실해 보이는데 대선 후보 1, 2번 다 외부 인사이니 아니죠. 지금 2번은 지금 들어왔나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당내에서 조금 어떤 평입니까? 일단은 당에 들어왔으니까 반갑게 환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최재형 감사원장이 올라가면서 누군가의 지지율을 뺏어갈 거니까 네. 이 자리에 앉아있었던 혹시 하태경 의원은 뭐라 안 하던가요? 무슨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 안 하고 계속 폐지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되겠어요? 저는 불편할 사람 중에 첫 번째가 홍준표 의원, 네. 두 번째가 유승민 의원. 네. 하태경 의원은 아직 지지율이 조금 많이 못 미쳐 있으니까. 이제 경쟁 구도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좋은 미담들만 계속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최재형 원장이 갖고 있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 정도 상간에 최재형 원장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주 상관해요. 지금 정치 15일째 초보인데요. 정치 초보인데 이분 정치인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낼 때 윤석열 전 총장 보면 이렇게 메시지를 낼 때마다 논란이 되니까 좀 당황스럽고 반기문 전 총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 댓글 수사할 때부터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임명되고 조국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7, 8년 동안 살아왔던 행적이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최재형 원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처음에 보여주는 한 2, 3주 동안의 본인의 행보와 메시지가 네. 모든 인식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초기 행동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일 모레 도쿄올림픽 개막합니다. 문재인 예. 대통령 방일 취소는 뭐 어떻게 보셨어요? 고심에 찬 결정이었겠죠. 본인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 참모진들의 얘기들이 달랐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임하는 내내 한일 관계가 너무 꼬여 있었잖아요. 마지막 순간 우리 선수들도 응원하면서 가서 꼬인 관계를 좀 풀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일본의 소마공사가 말도 안 되는 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는 대통령이 숙고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빙병미 의원이 바른 말 하셨네요. 정말 잘못됐어요. 저는 일본의 저런 태도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가 원수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총괄 공사라는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또 취소했던 이유는요. 그것도 논란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회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예 회담 성과를 주지 않겠다는. 주지 않겠다는 거 15분 만나고 보내겠다는데 그걸 왜 갑니까? 가서는요. 들러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갔다 와보세요.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들러리 서로 갔냐. 무슨 성과도 없이 왜 하느냐. 회담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지만 미리 다 사전에 협의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하고 가는 건데 회담에 대한 성과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좀 안타깝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조금 꼬여있는 한일 관계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또 현명한 방법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최지봉 교수님, 김병민 비대위원님, 전 비대위원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